수제식 제14장 선형 회귀 분석 파트 2로서 비선형 방정식의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는 선형 회귀 분석으로서 직선식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데이터의 분포는 어떤 비선형 방정식 이런 곡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곡선 중에서도 일부는 특수하게도 그 몇 가지 조작을 가하면 선형화가 가능합니다. 직선으로 변환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직선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선형 회귀 그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 방정식입니다.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y는 알파 1 exponential beta 1 x 이런 식으로 이제 exponential 함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방정식입니다. 또 이런 형태로 생겼고 y는 알파 2의 x의 베타 2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화 성장률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제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식은 y는 베타 3 플러스 x 분의 알파 3x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선형 방정식은 조치를 취하면 그 선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양변의 로그를 자인 로그를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y 그리고 로그의 알파 1 더하기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이 사라지고 이제 베타 1 x가 나오죠. 그러면 로그의 y를 라지 y라고 두고요. 그리고 로그의 알파 1을 a0, 라지 a0, 베타 1을 라지 a1을 두고 x를 라지 x로 두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선형화로 된 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자연 로그로 즉 y는 로그의 y죠. 이것이 y고 x는 그냥 그대로 x입니다. 이게 x고요. 그렇게 해서 그려보면 직선이 나오고 이때 기울기가 베타 1 이게 이제 a1이죠. a1이 베타 1이고 그리고 y쪽 절편이 있는데 이 절편이 이게 이제 a0입니다. 로그의 알파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형으로 우리가 바꾸었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분석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되돌리면 이런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로그를 취했던 거를 역으로 거꾸로 가서 구하면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를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몇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양변에 로그 이때 로그는 뭐 로그 10을 해도 되고요. 또는 앞에서처럼 로그에 자연 로그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로그를 취하면 로그 y 로그 알파 2 더하기 베타 2의 로그 x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라지 y 이것을 라지 x 그리고 이것은 a0 이거는 a1 이렇게 두면 역시 로그 y 로그 x가 이렇게 되는 직선식이 나오게 되고 절편이 이것이 a0고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역시 구한 다음에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이런 몇 방정식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포화 성장률 방정식도 비슷한 방법인데 이번에는 역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역수를 취하면 y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것을 y분의 1을 y, x분의 1을 x, 그리고 이것을 a0, 이것을 a1으로 해가지고 역시 이렇게 두면 이렇게 직선식으로 바뀌고 이제 기울기 등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개의 점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그 선형 회귀 분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이것은 곡선에 가까운 뭔가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직선화 시켜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 양쪽 데이터에 모두 자연 로그를 이제 가했습니다. 자연 로그를 가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라지 x, 라지 y라고 두고, 이것이 전부 자연 로그를 취한 결과값입니다. 이것을 그 점을 찍어봤더니 여기에 이제 점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로그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x, y를 로그를 취하니까 거의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의 직선에 가까우니까 직선식을 하나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라지 x, 라지 y를 가지고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1번부터 16까지 점을 가지고 A1 to A21 그리고 G1, A2 to G2 이것은 앞에서 했던 식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것은 시그마 xi, 이것은 시그마 yi, 이것은 시그마 xi의 제곱, 시그마 xi, yi를 곱을 해서 합산하는 거죠. 그렇게 요 값들을 그대로 다 계산을 하면, 그리고 썸을 하면 덧셈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토탈 그 데이터 개수가 16개니까요. A11 자리는 n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그램 룰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A1, A0가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로그를 취했을 때 A1은 로그를 취했을 때 여기 보면 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그냥 그대로 같은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절편 있는 부분은 로그의 알파2, 로그의 알파가 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ln의 알파2가 되죠. 이것이 이거죠. 그래서 요 식은 풀었으면 알파2는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알파2는 6.41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하고자 했던 몇 방정식은 gx는 알파2의 x의 베타 2승이니까요. 여기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 직선이 요 직선이고요. 그리고 이 곡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거의 나올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을 맨넷 프로그램으로 짜놓은 게 책에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펑션 linear regression x, y, x와 y를 집어넣어서 선형 회귀 분석해서 그 결과를 내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리니어 스퀘어 메소드를 쓴다는 얘기고요. 인풋으로서는 x와 y가 있고, 아웃풋은 a는 이제 기울기 a1 그리고 y쪽 절편 a2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리고 R2가 바로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를 아웃풋으로 받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inear regression.m인데요. 조금 전에 방금 보여드린 책에 있는 프린트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풋을 받은 다음에 그 x의 인풋 x의 길이를, 즉 그 원소의 요소의 개수를 n이라고 두고, 그래서 y의 그 길이가 여기 x의 길이하고 다르면, 같지 않으면 에러죠. x와 y는 반드시 쌍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같다고 하면 이제 x와 y를 그 열 벡터로 이렇게 변화를 한 거고요. 각각을 열 벡터로 일단 모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A1, A11, A12, A21, A22 그리고 G1, G2 이렇게 우리가 썸으로 해서 그 크레이머 룰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썸을 하고 있습니다. 썸 x 하면 x를 다 더한 거가 돼. 시그마 xi가 되는 거죠. sx, sy도 그렇고, 또 이거는 x 곱하기 x, 즉 x의 제곱의 썸, x 곱하기 y의 썸, y의 제곱의 썸 이렇게
전부 썸을 한 걸 가지고 크레이머 룰을 적용하면 이렇게 A1, A2가 나옵니다. 그래서 A1은 우리가 기울기고요. 그리고 A2는 질편이라고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R2는 이제 결정 개수죠. 결정 개수를 이렇게 식에 따라서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라인 스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결정된 우리 그 직선식을, 선형 회기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결정된 선형 회기식은 직선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의 인풋 x, y를 이렇게 지금 이미 미리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콜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x와 y를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지금 총 8개의 데이터를,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했고요. 그 다음 이것을 선형 회귀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울기고 이것이 이제 y쪽 절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가 10이니까요. y쪽 절편은 0일 때 값이죠. 0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234. 얼마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비선형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로그 10으로 이것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 이제 XY가 아니라 이것을 로그로 변환을 해서 로그 10일 경우는 로그 10이 함수를 부르면 되죠. X 로그 10 Y 이렇게 하면 X에다가 로그 10을 취한 X, Y를 로그 10을 취한 Y를 인풋을 각각 줘가지고 이것을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비선형 방정식의 선형화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몇 방정식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되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때 그래프는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 원래 오리지널 x, y가 다 로그 값으로 변경돼가지고 위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 직선식은 이 바뀐 로그의 x, y 값을 선형 회귀 분석한 식이 되고 기울기 그리고 절편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맨랩 자체에서는 n차 다항식으로 데이터를 적합시키는 내장 함수로서 polyfit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또 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polyfit하고 x, y 데이터를 지정하고 몇 차항으로 우리가 적합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2가 되면 이제 2차항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이때 아웃풋으로 P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P가 뭐냐면 P는 어떤 그 벡터로 나오는데요. P1, P2, Pn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식을 해석을 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때 나오는 P는 fx는 P1xn-1 플러스 P2xn-2에서 쭉 해서 맨 끝에 상수항 Pn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개수가 가장 높은 이제 차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다항식의 최대 차수를 1로 하면 선형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기울기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이제 그 y 절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한 예제를 가지고 폴리핏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XY에 대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폴리핏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P라는 아웃풋은 폴리핏하고 X 데이터, Y 데이터 들어가고 그리고 1차 항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것이 기울기고 이것이 이제 y 절편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값이 방금 여기서 구한 거하고 완전히 즉 이 프로그램을 구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진 우리가 n차 다항식을 알고 있을 때 함수 값을 계산하는 내장 함수로서 폴리발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구했던 P를 가지고 이제 이 다항식이 되는데 그 폴리발에 그 다음에 그 개수들을 갖고 있는 P 벡터를 집어넣고 이제 입력값을 X를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이 다항식의 값 Y를 출력을 해주는 것이 이제 폴리발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구한 폴리핏으로 구한 이 P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선형 회귀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선형 회귀식에 어떤 x 값을 집어넣으면 그 회귀식에 해당되는 값 y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폴리발하고 방금 구했던 개수 행렬 p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x 값을 45일 때 값이 얼마인지 물으면 y 값이 이 방금 선형 회귀식 그 식에다가 45를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